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25년 하반기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나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국내 ETF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품이죠.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상반기 시장을 좀 정리하고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번 달부터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ETF에 이 분배금 지급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미국 지수 추종 ETF에 쏠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함께 두 전문가 분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먼저 강수민 캐스터로 함께 만나보시죠. 트럼프 관세로 불안했던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최근 미국 증시가 오히려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국내 전체 ETF 중 순자산 1위에 오른 건데요. 순자산이 8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항상 국내 주식형, 또 금리형 상품들이 선두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주식형 ETF가 순자산이 가장 많은 ETF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 사이에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AI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또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도 연장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된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 10일에만 900억 원 넘게 자금이 몰렸고요. 국내 상장된 1,000개 가까이가 되는 ETF 가운데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가장 또 컸습니다. 라이즈 미국 나스닥 ETF에도 지난주 400억 원 넘게 유입이 되면서 전체 ETF 중 주간 유입액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올해 초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보수 경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대표 지수 ETF들의 총 보수가 인하됐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반기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 대표 지수 ETF 투자 전략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수민 캐스터와 함께 순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이 순위들에 포함된 금액들을 모두 합쳐보면요. 국내는 아니고요. ETF 순자산 총액이 무려 2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내 ETF 시장 정말 급성장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상반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김도형 본부장 함께 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ETF 운용팀장 김선화 팀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말 국내 ETF 시장 성장세, 뭐 안 넣으신 분들은 후회가 될 수 있고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는 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자,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ETF 상품을 가장 많이 투자를 했는지부터 좀 우리 김도형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작년 그리고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올해에도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올해에도 어김없이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월배당 ETF라고 해서 네. 매달 ETF에서 분배금이라고 해서 현금을 지급해드리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월배당 ETF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그럼 월배당 ETF에 대해서도 뭐 미국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미국 배당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ETF 상품을 올해도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예. 또 가장 큰 2025년 상반기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로의 귀환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는데요. 예. 그 이유는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코스피도 3,000포인트를 넘어서 그랬죠.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국내 증시, 뭐 코스피 200 추종이라든지 섹터에서도 뭐 증권, 은행 이런 금융주 또는 조선, 방산 이렇게 다양한 섹터 테마로 많이 확장을 하시면서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시는 분위기였고요. 네. 또 월배당 ETF도 작년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들이 인기였는데 올해는 국내 증시 훈풍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 200이라든지 금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이 상품에도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네, 역시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저희 투자의 재발견에서 저희가 주된 상품으로 좀 다뤄봤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네, 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또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인기가 또 대단하거든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지수 이런 것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5.5%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건 아닌데 국내의 지금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수익률이 30.5%를 넘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나라 ETF 투자자분들은 이 미국 대표 지수 투자를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본부장님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한 투자는 주로 연금 계좌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일반 계좌 대비해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본인의 노후, 은퇴 이후에 어떤 투자 사용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국 대표 지수가 다른 국가나 섹터, 테마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스파이라는 가장 오래된 1993년에 상장을 네. 해서 예. 그 ETF의 지금까지 한 3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찾아보면 무려 10.5%에 달하고요. 해마다요. 네.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VOO라고 해서 VO ETF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예. 이 ETF의 경우에도 15년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4.5%에 이릅니다. 그래서 올해 관세 이슈로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은 그래 역시 미국이야.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신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중심으로 세제 혜택 때문에 돌아오셨더라면 연금 계좌,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런 데서는 여전히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또 팀장님,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의 대표 지수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연령층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그 증권사 계좌에서 그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많이 오픈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그 일반 계좌뿐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도 20대 미만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제 S&P 500 혹은 나스닥 100 ETF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을 보더라도 이 두 ETF가 1, 2위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예.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골고루 지금 미국 ETF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또 사실 연령대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상품을 투자하고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연령대별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하나의 또 공통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제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월배당 ETF라던가 또 최근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코스피 200을 추종을 하는 이제 그런 류의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내 고배당주 ETF에도 좀 고르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은 2030보다는 아니면 20대 미만이나 아니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좀 국내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미만의 이제 연령층에서 좀 국내 주식이 보였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고 연령층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런 계좌를 활용을 해갖고 증여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40대 이상은 또 아무래도 또 그 중에서 이제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또 생애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좀 현금 흐름에 대한 준비가 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배당 ETF 등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월배당 ETF 사실 뭐 작년부터도 워낙 인기가 많았고 올해 상반기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월배당 ETF 왜 이렇게 꾸준히 좀 인기가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가 월배당이라는 게 이제 ETF를 통해서 받는 매달 이렇게 받는 배당금을 월배당 ETF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이거 월배당을 제2의 월급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달에 월말에 드리는 게 아니라 월 중간에도 드리는 이제 월중배당 ETF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무려 3번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은 월배당금을 모으셔서 또 받아서 다른 ETF, 워낙에 우리나라 요새 ETF도 많다 보니까 예. 많은 ETF들을 또 다양하게 투자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받은 월배당으로 그 대출의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갚는 이런 다양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미와 실리를 모두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런 월배당 ETF를 매우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배당 ETF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골고루 정말 다양하게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상품들을 보면요, 인기를 끌었던 상품들을 먼저 작년까지 이제 미국 배당이라든가 미국 빅테크 또 미국 장기 국채, 뭐 미국 대표 지수 이런 채권을 활용한 커버드 콜 ETF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세를 지금에서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면서 국내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비결은 예. 절세 효과에 있습니다. 어.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요. 예. 또 커버드 콜, 즉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은 역시 또 비과세입니다. 예. 현재. 그래서 국내 주식 커버드 콜을 투자하셨을 때 과세되는 부분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로 15.4%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국내 주식 커버드 콜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연 분배율입니다. 저희가 월배당도 물론 무조건 높은 분배율을 주는 상품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를 예로 들어보면은 주식 배당과 함께 연 15% 수준의 분배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분배율도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매력으로 다가갔고요. 예.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은 기초 자산이 하락할 때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모두 이제 하락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수익을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옵션 프리미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해 주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반등하다 보니까 예. 이런 국내 주식 커버드 콜 상품이 앞서 말씀드렸던 절세 효과와 높은 분배율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 ETF 투자자들이 제일 선호하고 또 가장 많이 투자한 ETF가 미국의 대표 지수 뭐 S&P 500, 나스닥 100 ETF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또 많은 분들은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 또 ETF니까 분배금이라고도 표현할 것 같은데 이 국내 상장된 미국의 대표 지수 추종 ETF들도 배당금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TF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을 이제 분배금이다라고 일컫는데요. 이런 미국 대표 지수 ETF들도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 분기 ETF가 보유한 미국 주식에서 이제 발생한 배당금을 재원으로 해서 분기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코덱스 같은 경우에 2021년 4월에 TR 형태로 상장을 해서 그 보유한 주식에서 수취한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난 1월에 아시다시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을 더 이상 펀드 내에서 유보하기가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네. 유보할 수 없고 이제 반드시 1년 안에 좀 분배를 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 S&P 500 투자 ETF와 그다음에 나스닥 100 투자 ETF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형태인 TR에서 이제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로 유형으로 변경을 하였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첫 분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좀 모르시는 부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TR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TR은 이제 영어로 토탈 리턴을 네.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주식 변동
상승을 이제 캐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까지 이제 토탈해서 보는 수익률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컬어지는 건데 예. 저희가 이제 토탈 리턴형으로 ETF를 런칭을 했었던 만큼 그 보유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그때그때 재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ETF들을 예. 이제 TR형이다라고 불러왔었고 이제 세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TR형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매 분기마다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TR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동 이 재투자를 이제 하지 말라라는 세법이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1월부터.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TR이 붙은 상품은 뭐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다 똑같은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해외만 되고 안 되는 국내는 안 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TR 같은 경우는 예. 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상장이 된 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가 이렇게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해외에도 이제 그런 ETF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해외 근본에 이제 뭐 개정이 된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ETF들의 이제 하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ETF 중에서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보가 불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 ETF에 좀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국내 ETF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 ETF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명료해지네요. 자,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또 저희가 강수민 캐스터가 오늘 또 이해를 좀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1분 컷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면요. ETF 관련한 세법 개정 내용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는 어떤 게 있는지 1분 컷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국내 상장된 미국의 대표 지수 추종 ETF들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듯이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부터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해외 주식형 토털 리턴 TR ETF도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배당을 하고 배당 소득세를 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배금을 한 번 이상은 꼭 지급하도록 바꾼 건데요. 여기서 토털 리턴이란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요. ETF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두던 상품인데 지금 보시는 4개 종목은 대표적인 토털 리턴 ETF였던 상품들입니다. 분배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첫 번째 분배금을 지급했고요. 이런 변경 사항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을 뽑아봤더니 1, 2위는 액티브 상품들이었고요. 6에서 8%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위 종목들은 모두 환해지 ETF들이었습니다. 3에서 5%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좀 대표적인 S&P 500 추종 국내 ETF들 추려봤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역시 순자산이 8조 원대로 가장 컸고요. 코덱스 미국 S&P 500이 4조 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 보수가 낮은 순서대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라이즈 미국 S&P 500 ETF가 총 보수는 가장 낮았고요. 코덱스와 타이거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0.006%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은 0.3%로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스닥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탑 10을 뽑아봤을 때 마찬가지로 1위는 액티브 상품이 수익률 16%를 나타내고요. 2위부터 5위까지는 환해지형 상품들이 지금 5에서 6%대에 오르고 있고 6위부터 10위까지는 기초지수 그대로 따라가는 ETF들이었고 수익률은 2%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순자산 5조 원대로 가장 많았고요. 이 중 가장 나중에 상장이 됐던 코덱스 나스닥 100이 2조 원대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코덱스 나스닥 100이 총 보수 측면에서는 0.0062%로 가장 낮고요. 올해 수익률은 대체로는 2%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ETF 관련 세법 개정 내용과 또 S&P 500, 나스닥 100의 대표 ETF들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 흐름 계속 따라가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 보니까요. 더 알아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분배금, 배당금 받는 건지 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덱스,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의 상품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표주스 ETF, 아무래도 세법이 1월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럼 현 시점을 보면 이미 한번 분배금을 지급을 했을 시점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급하셨습니까? 일단 4월 말 기준으로 한 번 지급이 됐고요. 한 번 지급을 하셨어요? 한 번 지급을 했고 네. 이제 7월에 네. 기준일로 7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분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배를 앞두고 있다는 거는 분배금을 한 번 더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분기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예. 1, 4, 7, 10월 말 기준으로 매분기 지급을 하게 되고 아.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변경된 유형으로서 예. 뭐 분배가 지급이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7월 말에 도래하니까 이제 예. 그때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간 뭐 살짝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네. 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더 준다고? 또 준다고?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1, 4, 7, 10월 그래서 기준 분배 기준월 직전에 3개월간 펀드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그 배당금을 재원으로 해서 분기 분배금을 좀 책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본 분기 분배금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분배금은 두 ETF가 이제 상장을 2021년 4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 펀드 내에서 유보된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분배 기준월부터 2029년 1월 분배 기준일까지를 총 15개 분기에 걸쳐서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분배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유보 배당금으로 추가로 분배하는 분배금은 매분기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예. 약 0.27%,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약 0.14% 수준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투자 금액 1억 원 투자를 했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추가로 지급되는 분배금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6만 원 수준이 좀 추가로 지급이 이제 기본 분배금에 더해져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추가 분배금은 작년까지 펀드로 수령된 그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외납세 납부에 따른 국세청 환급이 펀드로 모두 이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나 ISA 등 절세 계좌에서 좀 불거졌던 이중과세 이슈는 이런 추가 분배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다라는 점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절세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또 궁금한 게 기존 투자자들 외에도 신규 투자자들도 이 분배금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규 투자자분들도 분배락 전날까지 ETF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 기본 분배금과 그다음에 추가 분배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 기준 분배금의 경우에는 7월 31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분배금 기준일의 1영업일 전인 이제 분배락일, 그러니까 7월 30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 분배락 전일인 29일 화요일까지 ETF를 매수하시게 되면은 8월의 두 번째 영업일인 8월 4일 분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데 이제 사실 이제 해외 TR ETF 같은 경우에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재투자가 금지되고 이제 분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매 이 배당 소득세 요거를 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좀 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자산운용 이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한 추가 분배금 지급을 받게 되면 추가 분배금만큼 또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또 하락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다시 좀
돌아오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될 텐데 본부장님 좀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해외 주식형이나 해외형에서 나오는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배당 소득세로 15.4%를 과세한 후에 원천 징수한 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받게 되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추가로 분배를 지급하는 그 추가 분배금도 역시 과세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연금 계좌나 이런 ISA 계좌 거기에서는 이게 이미 아까 우리 김선아 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세청의 환급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추가 분배금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제가 앞서 월배당 ETF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배금을 받아서 예. 또 다양하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수요들, 니즈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추가 분배금을 또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분배금에 대한 과세 부분은 과세를 받고 이제 지급을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그걸 네. 활용하시려는 재투자하신다거나 다른 ETF로 다시 투자하신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출, 원리금을 갚는다 이런 다양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반기 ETF 시장의 점검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서도 이 미국 지수 투자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 ETF 시장 이 하반기 전망과 또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두 분께 다 여쭤보겠지만 본부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관세 이슈가 여전히 좀 계속 한 7, 8월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러한 관세 영향으로 이번 주에 우리 투자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미국의 CPI라든지 PPI에서 미국의 관세 영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의 금리가 또 상승을 했고 미국 달러가 강세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쩌면 증시가 환호 반길 만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9월보다는 또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많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좀 흐름보다는 변동성, 횡보할 수 있는 국면이 네. 저 개인적으로는 7월, 8월 정도에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면서 AI,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네. AI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 그런 테마, 그리고 특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빅테크 중심으로 하반기 상승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AI도 사실 관련된 섹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AI 안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AI를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의 단계는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네. 그다음에 이걸 활용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종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좀 발전을 할 텐데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앞단에 있는 인프라 쪽입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원자력이라든지 가스터빈 이쪽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원전 빠르게 네. 착공하는 그런 규제 완화, 행정명령도 그렇죠. 행정명령 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원자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글로벌 전력난은 계속되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 센터들,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 서로 이제 막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하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테마는 AI 안에서는 좀 전력 인프라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안에서도 전력 인프라 언급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선아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세 이슈로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제 변동성은 아무래도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세 정책과 그다음에 소비 촉진이 주를 이루는 OBBBA 법안 통과가 최근에 됐죠. 그래서 네.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 여건이 좀 더 마련이 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상황에 더불어져서 현재 지금 기업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한 이제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 시장의 펀더멘틀이 탄탄하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이제 탄탄한 펀더멘탈
기조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좀 무난히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좀 저희의 견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관점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재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 저희가 쭉 아마 앞에서 해주신 말씀 안에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상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반기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자. 한 줄 요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본부장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상반기에 뭐 많은 변동성 속에서 투자를 하시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국내 증시에서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는 변동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투자의 어떤 시장의 타이밍을 잡으시기보다는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으셔서 매도 버튼을 삭제하라. 이게 저의 네. 하반기 투자 전략입니다. 과감하고도 굉장히 딱 전략적인 한마디가 있는 것은 매도 버튼을 아예 삭제해버려라.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기억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김선아 팀장님께도 한번 한 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반기에 워낙에 국내 주식 시장이 좋았어 갖고 좀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 미국 ETF 시장의 또 유입이 조금 주춤을 했던 모습이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이 굉장히 좋다. 미국 시장은 체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한 줄은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탈, 미국 투자 멈추지 마세요. 합니다. 네. 하나는 딜리트, 하나는 네버 스탑. 굉장하네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에 대한 명쾌한 한 줄 요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이런 점은 궁금하다, 이렇게 남은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Q&A 시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환노출과 환해지형 배당금이 달마다 서로 좀 다른데 왜 그런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환노출, 환해지형 어디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금은 주식의 배당에서 특히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에서 나온 배당으로 분배금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 차이는 일단 환해지하는 경우에는 환해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선물이나 선도 거래를 통해서 환해지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형보다는 환해지형이 배당금이 좀 적은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환해지 비용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투자하는 즉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한 2%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2%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금이 환노출형 대비해서 환해지형이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환노출형하고 환해지형 중에 어떤 거를 더 투자하셔야 되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일단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환노출형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달러는 좀 그런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지금 좀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단기적으로 환해지형을 투자하셔서 좀 그런 달러의 약세를 말 그대로 환해지하시는 투자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달러 강세, 약세에 따라서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또 운용사별로 많은데 수익률은 서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점은 뭔지, 배당금에서 혹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것처럼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시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수익률도 인덱스를 어떤 자산 구성으로 추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폭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따라서 파생 상품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비슷한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는 등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나고 또 중요하게는 그 ETF가 기초 지수를 잘 따라가는지 측정하는 지표인 트래킹 에러
에러 등에서도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트래킹 에러가 이제 작은 ETF가 좋은 패시브 ETF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좀 ETF가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7월 분배 기준일부터는 코덱스가 이제 과거 위보해 왔던 배당금을 추가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중 다른 대표 지수 ETF보다 좀 높은 분배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 코덱스에서만 추가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다른 맞습니다. 상품들은 아직 그런 준비나 소식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계속 이제 재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보된 배당금이라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ETF만 이제 그런 분배 정책을 좀 수립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를 좀 돌아보고요. 하반기 투자 전략을 또 세워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궁금증까지 함께 회수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강수민 캐스터와 그리고 또 도움 말씀 주신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김도형 본부장 그리고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2팀장 김선화 팀장님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